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좀 늦었어요. 오늘 뭐 일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무실은 좀 늦게 나가려고 오늘은 좀 플랜을 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오전에 잠깐 어디를 다녀오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잡설일 수도 있고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거의 방구석에 있었어요. 5년, 6년? 이 정도? 거의 사람을 거의 안 만났죠. 새로운 사람들을.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뭐 어떤 공간에 가게 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이제 슬슬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계신 분이 어떤 분이 이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뭐 이런 성공에 관한 서적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이 작가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거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냐? 돈 버는 거에 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냐? 부자가 되면 뭐 어떤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막 꼬치꼬치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되게 어려웠다. 과거에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그때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런 거는 잘 안 물어봤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성공에 관한 서적을 주기적으로 읽음으로써 본인의 인생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윤택해졌대요. 그래서 이 습관을 버릴 수도 없고 독서 모임에 가입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독서 모임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엄청 일찍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전 7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시간을 내서 물론 갈만 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하게 됐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추천해 주신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역행자라는 책이 있고, 이게 요즘에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이 서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여기까지 이제 접어두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그냥 책을 보실 시간 없으시겠지만 좀 이런 거를 좀 봐두시면 어떨까. 뭐 제가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게스트로 이분을 초대해서 모실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진짜 실제로. 자, 잡설은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FED하고 정부 재무장관은 미국 경기는 엄청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 전 세계 경기는 계속 꺼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리세션에 이미 들어갔고, 스태그플레이션에 전 세계는 이미 둘러싸여져 있다. 발틱 운임지수, 발틱 드라이 인덱스 원데이. 자, 여기 보면 1560이에요. 5월달까지만 해도 거의 3000 근방이었는데 1500이란 얘기는 50%가 훅 가라앉은 거예요. 발틱 운임지수에 관해서 정의를 말씀드리면, 발틱 운임지수란 물음표 석탄이나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와 곡물을 운반하는 벌크선의 시황을 나타내는 지수로 전 세계 고용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가 호황기임을 나타낸다.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가 호황기임을 나타낸다. 자, 지수가 높은가요? 엄청나게 하락해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전 세계 지금 유통망이 깨져 있다. 인프라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애뉴얼 인플레이션, 연간 인플레이션. 자, 작년에 2021년도 6월 달에 5.4%, 2022년도 6월 달에 9.1%,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된다라고 연준 의장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쭉 보세요. 3, 4, 5, 6, 7월 달 쭉 보세요. 예측치보다 점점 떨어졌어요. 실제로 나온 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9%. 1, 2분기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경기는 하강을 했어요. 자, 미국 경제 성장률 추이 1, 2분기 2022년 1분기 마이너스 1.6%, 그리고 2분기 마이너스 1.1%. 점점 떨어지고 있는 현재 추세. 그럼 3분기가 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고집을 부리고 있고, 이게 뜻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연준에서 경기를 지금 찍어 누르고 있는 거고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중앙 정부들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양털깎기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을 양털깎기 하고 있는 현재의 국면이다 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가 앨런 머스크가 이제 주장하듯이 마일드 리세션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뭐 미온적인 장기 뭐 경기 하락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표현을 썼는데, 그가 주장하는 바가 5월 달에 이런 기사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5월 달에 나온 기사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마일드한 리세션이 미국에 올 거야. 그래서 파산하는 어떤 그 기업들도 있을 거고, 바보 같은 돈이 투자됐던 거에서 뱅크랍을 일으킬 거야. 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 개인들하고도 다, 개인 재정 상태하고도 다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다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큰손 언니라는 분이 자, 방송 잘 들었습니다. 만약 XRP가 증권 판결 난다면 리플은 상장 폐지되는 걸까요? 과연 SEC를 리플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최근 리플사의 뉴스들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 찰리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제가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뭐 알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대중들이 투자하기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XRP가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근데 저는 짜잘짜잘한 뉴스는 잘 안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판결 나는 게 중요한 거지, 증권으로 판결 났다고 해서 이 코인이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서 뭐 상폐된다 뭐 사라진다, 전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들은,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유튜브를 100%다 믿지 마세요. 코인 투자는 본인 자신의 분석을 더 믿으셔야 돼요.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 저같이 XRP는 끝판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SEC에서 결론을 엉뚱하게 내리면 이 리플사는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항상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는 투자를 하려고 해요. 예전 2016년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FED 그림이 있죠. FED 상징 마크가 있죠. 여기 리플사 마크가 있죠. 제가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FED라는 단어를 치시고 한 칸 띄시고 XRP라는 단어를 치시던가, FED라는 단어를 치시고 한 칸 띄고 리플이라는 단어를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긍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쭉 보시다 보면 찰리 브라운이란 사람은 왜 XRP가 끝판왕이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FED는 자,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사실은 중앙은행이 아닌데 중앙은행이라고 우린 칭하죠. 사실은 연준은 사기업이에요. 영리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의 진짜 중앙은행이고, 연준은 미국의 진짜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인들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사적 이익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과 리플사가 비하인드에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요걸 직접 구글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그거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거든요. 지금 코인 시장이 지루해. 사람들이 긴가민가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멀뚱멀뚱 거리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가격이 지금 별로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영상도 안 보고 뭐 어쩌저쩌고 하고 뭐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고 뭐 블레임 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 봐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투자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제 구덩이에 한두 명씩 빠지기 시작을 해요. 구덩이에. 그러다가 가격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덩이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밀려가지고. 이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덩이에 들어가야 될까요?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가민가한 사람이 많을 때 지금 이때 우리는 구덩이에 먼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 구덩이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반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이 지금 현재 뭐 어떤 이런 불확실성, 예, 그 누구도 뭐 믿지 못할 이런 어떤 그럴 때 뭐 투자에 관해서 성공에 관해서 유튜버도 많이 찾아보시지만 뭐 근방에 있는 도서관에 가시면 아마 많은 책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TV에 보면 우영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재미난 드라마들도 있는데 그런 드라마를 이제 한 번 보다 보면 계속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감정적으로 이득이 되는 건 있지만 이게 지나고 보면 개인적인 정서상의 어떤 그 큰 성숙을 이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 TV에 빠져드는 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럴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보신다거나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